그러니까 마을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홍보 전략.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개요. 이 개요에는 작은 도서관이 무엇인지, 뭐 역할, 기능 좀 알아보고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 어떨까? 한번 실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홍보예요. 여기서 이 도서관 홍보는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도서관이 홍보를 해야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또 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작은 도서관 홍보 전략.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타 도서관 사례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차는 직접 대접을 못 해드리지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차를 드신다 생각하시고서 편안하게 강의 들어주세요. 예, 다음 슬라이드 넘깁니다. 네,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문장씩 제가 문구를 넣어봤어요. 일상 속의 도서관, 도서관 속의 일상. 이것은 도서관의 일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최신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동선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배움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휴식과 소통 등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라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개요예요. 작은 도서관 바로 알기. 이미 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홍보를 뭘 해야 되죠? 작은 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당사자가 이 홍보 대상에 대해서 그래도 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중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 주민의 공동의 힘으로 관리 운영한다. 좀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그 개화기 때, 그러니까 1897년에서 1910년 이때 당시에 근대적인 그 공공도서관 개념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민중들을 계몽을 시키고자 그런 도서관 개념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중들은 뭐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나 활동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근대적인 공공도서관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일제강점기를 또 겪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사회에서 이 공공도서관이 뿌리를 좀 정착시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1960년대 들어서면은 그 대도시에 공공도서관이 한 18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다 그냥 독서실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예, 그런 역할밖에는 못했고, 그나마도 이런 공공도서관이 지방으로, 농촌으로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엄대섭 선생님, 다 아시는 분이죠? 이 엄대섭 선생님은 그 꼬마 도서관격인 마을 문고 설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 운동의 원류인 마을 문고 운동이죠. 그러니까 농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자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 곳곳에 서가와 책을 들여놓습니다. 근데 서가와 책을 들여놓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문고 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을에 문고가 들어왔는데 이 문고에 있는 책들을 내가 여러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서가를 채워 나가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 14세 이상 청소년이 중심이 된 독서회를 조직을 해서 그들이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문고 운동은 민중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주민이 공동의 힘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지금 작은 도서관 정신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도서관의 핵심 정신은 풀뿌리 정신과 운동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운동성은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삼터에서 이 도서관이 그야말로 도서관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실천하려는 운동이죠. 이 운동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활동가란 작은 도서관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그냥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제가 왜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됐냐 하면은 그 서울시 50 플러스에서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나이 50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 지원단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잘 됐다. 그래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는데 그 옆에 도서관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 이름들을 보니까 꿈이 안 들어간 도서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이 들어간 도서관을 킵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6대 1이라는 그 아주 어려운 난관을 뚫고 제가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제가 근무하면서 꿈이 커지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꿈을 키워주기도 하고 당연히 책 읽기는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웃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이외에 작은 도서관은 공간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휴식 공간, 그리고 돌봄의 문화를 거기서 실천할 수가 있었고 또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이고 또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 개선을 위해서 회의를 열기도 하고 그 회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또 저는 생각한 게 정거장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당연하게 도서관에 들어와서 아무 책이나 보다가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거장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도서관 공간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작은 도서관은 사람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도서관은 물리적으로 엄청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힘은 어느 도서관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에요. 우리 경기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3조의 기능이 짝짝짝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약하면 이 네 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저 지식정보 제공 기능, 평생학습 기능, 당연하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필요한 지식, 정보를 손쉽게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아들이 선물을 해줬다고 하면서 책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읽어도 되냐? 그래서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럽 역사 종류의 책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지도책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지도가 책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제공을 해드렸더니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나라별로 예, 그런 거를 보시면서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육아 관련된 책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지식을 미리 쌓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조금 있다가 이제 손녀가 미국에서 오는데 무식한 할머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그러지 않으려고
공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본인이 필요한 분야의 책을 꺼내서 직접 필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지식정보 기능은 당연한 우리의 작은 도서관이 기능이고 그에 따라서 평생학습 기능도 따라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평생학습 기능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평생학습 사회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밑거름이 자료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복지기능, 지역 공동체 기능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능들을 보면서 도서관 영향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 거의 뭐 37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는지 이거를 저는 미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정말 이 도서관 영향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작은 도서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의 현 실태는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 전에 또 제가 한 문장을 넣어봤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도서관은 자료와 정보와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며 그리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3의 공간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은 그 미국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덴부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1공간은 집이고 제2의 공간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죠. 근데 이 제3의 공간은 비공식적인 공공 모임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공 모임 장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제3의 공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도서관은 그야말로 제3의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네, 다음 슬라이드예요. 현재 상황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왜 그럴까요? 뭐 환경에 따라 운영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잘 되는 곳은 또 엄청 잘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은 그렇지 않죠.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것은 2022년도 작은 도서관의 숫자입니다. 그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2022년도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전체 6,899개국, 그중에 경기도가 랭킹 1위입니다. 그럼 또 현재 버전은 어떤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했죠. 현재는 또 많이 이제 7,000대예요. 늘었어요. 그리고 경기도도 1,600대에서 1,800대가 됐습니다. 근데 숫자는 이렇게 늘어가는데, 그러니까 양적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질적 성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이든지 예산이나 인력이 풍부한 기관은 없어요. 특히 이 도서관 분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도서관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립보다도 이 사립이 예산 부분에서는 더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도서관은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그 지원이 꼭 필요한데 그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한다던가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현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대체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할까
예, 봤더니 이것도 그 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역시 자부담이 이렇게 50%를 넘고 있어요. 이 자부담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시댁이 그 충청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 그 일주일마다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대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곳이 운영 중이라고 나온 거예요. 다행히 우리 시댁하고 한 40분 거리여서 어머님을 모시고 또 우리 신랑하고 같이 부지런하게 갔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제가 대해서 우리 어머님한테 홍보를 해가면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작은 도서관은 폐교를 그 성씨 집안이 문중에서 그 폐교를 사들여서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든 거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불이 나게 갔는데 그 휑한 느낌 있잖아요. 휑한.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팻말은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안 한 지도 꽤 오래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인터넷에는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그분들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적인 면이 그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이거는 자부담으로 갖고는 이거는 그냥 물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 도서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고양시의 기사인데 공립 작은도서관 5개 소가 보조금이 축소돼서 내년에 운영이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이던 공립이던 이 예산적인 면에서는 그 튼튼한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예산 못지않게 인력 또한 우리가 또 들여다 봐야 되겠죠. 운영 인력 및 전문사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봤더니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 유형을 봤더니 직원이 있는 도서관이 있고 직원이 없는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직원이 있는 도서관도 사서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11%, 없는 직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50%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저 일반 직원이 있는 도서관 숫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이 공립작은도서관인데 그 주민자치센터 1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명분상으로는 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행정직이겠죠. 행정직 분인데 워낙 맡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이 도서관, 그러니까 업무 분장 중에 하나잖아요. 이 도서관은 미처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겠죠. 좋게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가기 전에는 공익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익이 관리하고 있고 또 제가 가서 올 12월 14일까지 하면 제가 가면은 다시 공익이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 직원이 있는 도서관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는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만 있는 도서관, 이 자원봉사자도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이 없는 도서관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50 플러스에서 도서관 지원단을 뽑아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회사서 제도를 펼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순회사서도 보니까 세상에 16.5%밖에 지원을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뭐 순회사서 제도가 뭐 튼튼하다, 탄탄하다, 이 제도를 뭐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 붙박이 직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작은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 상태에서는 이 순회사서 제도라도 좀 늘려서 여러 도서관이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순회사서나 저 같은 도서관 지원단에서 이렇게 인력을 보충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역시 뜨내기죠. 이 순회사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몇 개월, 10개월 뭐 이 정도밖에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한다? 근데 솔직히 이 작은 도서관은 그 지역 주민에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정말 그 최일선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제대로 바뀌겠어요? 그래서 어느 도서관보다도 이 작은 도서관에는 이 도서관 운영자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 경기도 의회 한 의원님이 박민수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와닿아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없는 채 제대로 된 체계나 구성이 미비한 주먹구구식의 운영, 언제 중단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비정기적인 자원활동과의 봉사활동, 충분치 않은 운영비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하루하루.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인데 정말 현상 유지하기도 너무 버거운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까지 해야 돼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건 알겠는데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까지 해야 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라는 생각 당연히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도 홍보가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관종을 불문하고 도서관에서는 홍보에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 도서관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도서관에서 왜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홍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홍보는 널리 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과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야말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PR, Public Relations, 그러니까 공중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방향이 아니라 대중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997년에 우리나라의 홍보학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홍보학회도 2009년에 한국 PR 학회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홍보는 이 PR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대중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통은 홍보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홍보, 도서관 서비스 내용, 행사 등 도서관의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도서관 홍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각 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원하는 시점,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맞는 홍보 방법, 이런 것도 역시 새로운 고민거리로 각 관종의 도서관에 그 새로운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 홍보는 왜 필요하지? 그리고 국가도서관, 그러니까 국립중앙이나 국회도서관은 다 알 것 같은데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도서관 홍보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이 정보 환경이 변하잖아요. 이런 정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 도서관의 추억의 장소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또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존재 이유가 묻겠어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털과 다양한 학술 정보 사이트는 접근 편의성이 뛰어나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포털에서 많은 정보들을 찾고 있습니다. 굳이 예전에 정보의 보고라고 일컬었던 도서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있죠.
반면에 도서관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내가 뭘 찾고자 해요. 그래서 딱 검색어를 넣어서 정보들이 막 뜨는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뜨죠.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뜨는데 이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것,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거는 어떤 건지,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완전히 정보의 홍수 속에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닐 게이먼이라는 그 영국의 작가예요. 이 양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글은 10만 개의 답을 주지만 사서는 정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은 정답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 미국의 한 도서관은 또 이렇게 홍보를 하네요. 라이브러리야, 더 오리지널 서치 엔진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은 인터넷 검색 포털보다 더 신속하게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뭐 국가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음악회라든지 영화 상영이라든지 작가와의 뭐 대화라든가 북콘서트라든가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을 공부하는 장소나 책을 빌리는 장소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도서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알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는 알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용자들한테까지, 주민들한테까지, 국민들한테까지 깊숙이 이게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공부하는 장소나 책을 빌리는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거는 도서관의 생존하고도 관련이 돼요. 우리가 올 초에 마포구청 사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없애고 스터디 카페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뭐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런 발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을 정보의 보고이면서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다라는 홍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홍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스스로 우리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예를 또 든다면 저는 이제 국회도서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개요 설명은 당연하고요. 여러 관련된 정보들을 다 끌어 모읍니다. 뭐 신문 기사에는 어떤 게 났고 회의록에는 어떤 게 실려 있고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떻고 등등등 이런 것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국회의원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보좌하는 겁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다들 직접 가자는 거예요. 의원 사무실에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심어주게 우리 보고 직접 가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콜릿과 꽃을 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선물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서잖아요. 아, 근데 이건 정말 온갖 정보원을 찾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내 역할은 그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내가 영업사원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가졌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뭐냐면 각 파트에서 책을 발간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잖아요. 의원실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홍보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도 뭐 중요한지 어떤지 그들이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행위들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도서관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럼 도서관 홍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분석이 있어야 돼요.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실에 홍보 평가를 하죠. 분석을 할 때는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 어떤 이용자들이 있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지? 또 다른 도서관과 유사한 거는 뭐지? 라는 이런 여러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주민들로부터 홍보 아이디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던 도서관에서는 국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민 제안을 받아서 국민들이 우리 도서관에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음, 어떤 그 서비스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 개개인에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제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소통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 이용자들, 이들은 그냥 참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참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우리 이제 보존소고가 있어요. 보존소고가 있는데 그거를 개방하는 행사를 한 겁니다. 개방하는 행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담당자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참여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SNS에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라는 멘트를 달아놨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많이 모이시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행사를 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잘 올리신 분들에게 그렇게 좀 상품권? 예, 비슷한 그런 것들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잔치 마당이라는 그 행사를 저희 도서관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책잔치 마당을 할 때 당연히 여러 서점이라든가 출판사 이런 데서 와서 참여를 하시지만 일반 주민들이 책을 기증하는 행사도 합니다. 근데 책을 기증하는 행사를 할 때 직접 우리가 서가를 갖다 놔요. 서가를 갖다 놔서 우리 도서관장 혹은 뭐 시간이 되신다면 의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도서관장님에게 드리거나 의장님한테 드리는 책을 기증하는 그런 행사를 직접 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좋았죠. 그리고 그냥 홍보 실행이에요. 홍보 실행인데 이 홍보 실행은 그냥 홍보 담당 직원들, 그 부서,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전체가 정말 발로 뛰는 거죠. 홍보 매체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 외에 거는 현수막이 있고 옥 내에 거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 바깥에 거는 현수막은 한 달 전? 한 달 전부터 크게 내걸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흘깃흘깃이라도 보라고. 그럼 저걸 하는구나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아파트에 다 붙이고 다닙니다. 당연히 경비 아저씨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또 행사 당일날이나 아니면 그 전날이라든가 지하철역 입구에 직원들이 쫙 서요. 쫙 서가지고 행사 관련된 리플릿 또쫙 뿌립니다. 이건 어떻게 공무원인 도서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사기업체 그런 직원들 같다라는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 지하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막 자기네 홍보하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 및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좀 홍보를 하려면 얼굴도 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홍보 상황 점검하죠. 당연히 보도자료 뿌리면
보도자료가 오늘은 얼마큼 나왔지? 그런 것 일일이 다 점검을 하죠. 그래서 보도자료 안 실린 신문이 있다. 그러면 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본다든가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도서관 관련된 기자들도 기사거리가 좀 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도서관에서 뭘 한다더라. 그래서 막 옵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인터뷰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거를 실시하는 직원들 각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홍보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당연히 어떤 파트건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홍보도 마찬가지죠. 왜 홍보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한 이러한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가 계획한 목표에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얼만큼 보도가 됐는지 리플릿이 얼만큼 나갔는지 주민들의 반응, 시민들의 반응 이런 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다음 우리가 또 홍보를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의 모든 과정은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다음에 반영할 중요 자료로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하는 홍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인쇄 매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흥미 유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나 디자인이 참신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러한 인쇄 매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홍보 자료 중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이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든 포스터인데 색깔 예쁘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공모사에서 만들었던 포스터는 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리플릿 이거는 뭐 오산시에 있는 그 공공도서관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리플릿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게시판과 진열대. 게시판. 게시판은 뭐 중요하지만 최신 정보가 반영 안 된 게시판 그거는 게시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이 게시물은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이 돼야 이 도서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진열대는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북 큐레이션 할 때 진열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현수막과 배너입니다. 주로 도서관 현수막도 다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개원 100주년 임시의장원 개원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세로로 크게 만들어서 이거는 옥외용입니다. 한 달 전부터 그 국회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쫙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예산은 좀 많이 들었겠지만 예,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아주 똑똑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홍보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은 도서관 역사, 역할,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홍보 담당을 했을 때는 한 3번 정도 만들었는데 그때는 7분이었거든요. 요즘 7분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이거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홍보 동영상인데 2분 36초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돌려봤는데 이것도 약간 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하죠?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되는 곳,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입니다.
특별한 즐거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보다 가족, 즐거움, 독서. 그달의 주제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모두가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특별함, 네. 한실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죠? 주기는 책 속 이야기의 재미를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책과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 세분화된 자료실의 도서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지식 창고를 갖고갑니다. 네, 잘 보셨어요? 저 2분 36초도 제가 길어서 축약을 했습니다. 축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들어가셔서 저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안 보입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저 원래 안경을 안 끼면 더 이쁜데 안경을 안 끼는 이거 돋보기거든요. 어리비리해서 할 수 없이 꼈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시고. 그래도 굳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메라 달려 있어서 어,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보지 마세요. 예. 그럼 홍보 방법 계속합니다.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활용. 홈페이지 중요하죠. 홈페이지 중요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정말 게시판이었어요. 홈페이지가. 그냥 도서관에서 야, 우리 도서관에 이런 거 하니까 너네들 알아? 그러고서는 딱 띄웁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홈페이지 없어져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도서관에 들어오시는 분도 우리의 이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인터넷 공간에서 1초, 2초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관심을 끌어야 돼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냥 스킵하게 하지 않게 클릭할 수 있게 글귀나 이미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링크를 걸어놨는데 줌 강의다 보니 좀 불안해서 그냥 제가 캡처를 떴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의도하는 만큼 제대로 보이진 않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거든요. 앞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려하죠. 예, 위에 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나 전시회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 MZ세대서가 사서 추천도서 뭐 책 읽어주는 도서관 뭐 해가지고 코너별로 이렇게 책 표지를 촬영해서 책 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주제별 컬렉션이 있어서 궁금해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 있죠. 옛날에는 이 공지사항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하단에 있게 됩니다. 하단에 있고 또 뭐 블로그라든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SNS 이것들을 지금 밑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도서관을 홍보합니다. 이걸 갖고 왔어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걸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용산구에서 2023년 책 축제를 했어요. 책 축제를 했는데 이 책 축제 관련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이 모두 프로그램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행사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세한 그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언론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용자에게
홍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 보도자료는 제가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 이용 홍보는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들과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이용자층에게 우리 도서관이 노출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용인 특례자치시인가? 예, 용인시가 아니죠. 어쨌든 이 용인시에 용인 소식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수지 도서관에 대한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 도서관이 영등포구청하고 상호협력을 맺은 거예요. 좀 연결이 안 되죠. 근데 국회 도서관이 영등포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구청하고 상호협력을 맺으면서 북콘서트를 개최를 한 겁니다. 여기 출연한 인물들 많이 보신 사람이죠. 아마 도서관 혼자 행사를 했다면 이런 분들 모실 수가 없었을 텐데 영등포구청과 하다 보니 이러한 유명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개최를 했네요. 아, 국회 도서관이 뭐 저런 것도 해라고 생각하시지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국회 도서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계속 강구를 하는 거죠. 강구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을 또 단체들과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해나가는 윈윈 전략을 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타이틀, 작은 도서관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 홍보는 의무라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신뢰와 협력을 얻어내고자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경영 전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홍보의 원칙 들어가기 전에 작은 도서관에서는 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홍보하는 작은 도서관 숫자는 얼만큼 될까? 또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더니 그 실시하는 곳이 65.7%, 실시하지 않는 곳이 33.8%, 모른다는 응답도 있었고요. 근데 이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작은 도서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까 하고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도서관 내 안내 자료 비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인쇄물, 그리고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이런 순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복수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그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도서관이 이 세 군데에 다 뭐 마크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 지역 매체, 그러니까 지역의 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한 홍보에는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표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 원칙을 먼저 볼게요. 사회성, 공공성, 쌍방향, 신뢰성, 다 좋은 말이죠. 이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보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돼요. 홍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작은 도서관이 위치한 곳마다 다 특성이 다르죠.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마을의 특성, 우리 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그 다문화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인구 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인구 구성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오래된 동네예요.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많고 또 반면에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 계층이 두루두루 좀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역은 어떠신지, 그리고 성별, 남녀 비율이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조사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뭐 계획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짤 때, 아니면은 장서를 구매를 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기본 데이터가 되죠. 근데 제가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아이들 도서는 많아요. 어린이 도서는 많은데 심지어 유아 도서도 많아. 근데 이 노인분들을 위한 도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글자 도서관, 아니 도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도서도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도서관 이용자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아,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불만사항. 그리고 또 도서관에 요구하는 거. 그리고 또 잠재적 이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용을 안 하지? 무엇이 문제지? 그런 것들, 이 현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황이 파악된 그 기본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할까?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우리 도서관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마을은 연령대가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연령대별로 적합한 프로그램,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기획해 보자. 이게 이제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소통할 것인가, 적절한 홍보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던 오프라인으로 하던, 그리고 오프라인의 대표적인 거 발품 파는 거,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드린다거나, 아주 그건 100%죠.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력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홍보 수단은 뭘지 한번 강구해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다 홍보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홍보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이미지는 우리가 홍보물 만들 때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한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인식하는 데는 시각이 중요하죠. 색상, 그래픽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한 예를 드는데 자꾸 이렇게 개도서관 얘만 나오네요.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는 올 4월에 책과 함께하는 국회도서관 봄꽃 축제 행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포스터예요. 포스터고 공문스럽지 않죠. 이것도 현수막입니다. 같은 색상, 같은 글씨체, 같은 이미지, 그래픽,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유지해요. 이건 리플릿이에요. 리플릿도 마찬가지죠. 배너. 예, 이렇게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내용을 볼게요. 카피라이트라 그러죠. 간단하고 읽기 쉽게 적어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하듯이 구어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 이런 게 담겨 있으면 아주 베스트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무슨 비법,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법, 이런 문구가 호기심을 자아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당신의, 또 뭐 선보이다, 새로운 것, 좋은 기회, 무료 등등,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밑에는 그 예를 든 것이니까, 제가 이건 띄운 거라 여러분 안 보이시겠구나. 제가 읽을게요. 현대인을 위한 인문학 도시락, 무더위를 날리는 밤의 도서관, 책과 영화, 음악이 함께하는 낭만적인 일요일.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모바일 금융 이제 어렵지 않아요. 또 서울도서관,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실 운영.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서울시 엄마 북도 등 책상자가 찾아갑니다. 당신이 펼친 한 권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홍보 방법이에요. 홍보 방법인데, 먼저 브랜드, 우리 도서관만의 브랜드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하자라는 거죠. 이 이미지는 뭐 유형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무형의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서관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이건 우리 도서관 브랜드야 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무슨 서비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서관 안내 표지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서관 근무자가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브랜드에 속한다라는 이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읽은 거 있잖아요.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도서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홍보는 뭐냐 하면 우리 도서관을 좋게 이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홍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좋게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한번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도서관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브랜드를 만드는 최일선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칫에게 속박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건 저도 경험을 한 건데 우리 작은 도서관 문턱은 낮아도 너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들어와 아무나 막 들어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어요. 그중에는 대부분이 다 좋은 이용자지만 그중에는 이상한 문제점 있는 이용자도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제가 있는 도서관은 아무것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명문화 시켜가지고 도서관에 쫙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준칙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제재할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도서관에서 어쩌고저쩌고. 첫째,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짝짝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입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자 또는 관내의 풍기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환자 및 위험물 소지자, 기타 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상 특별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한 자, 뭐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전도 보장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뭐 저처럼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칫하면 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저러한 그 방어 수단을 한번 갖고 계신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또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있는 이용자면 나도 같이 문제 있는 직원처럼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분이 제가 있는 곳에 근무를 했었다면 충격을 많이 받았겠다. 왜냐면 제가 또 실감을 하는 게 제가 그 국회도서관에 근무할 때 그 신입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젊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용자들이 문제 있는 이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자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저러한 이용자 관련된 수칙 꼭 만들어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은 뭐냐 하면은 그 도서관이 지향하는 바를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슬로건을 만든다거나 그 엠블렘, 커뮤니케이션 마크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도서관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문화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도서관 모두. 그리고 이것은 지혜가 묻어나는 행복한 공간 다솜 작은 도서관.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23년에 노원 구립도서관에서 슬로건을 공모했어요. 슬로건을 공모했는데 대표로 선정된 슬로건이 마음을 펼치고 삶을 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문화체육관광부랑 그 출판 산업문화 이거 잘 안 보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에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그 9월 독서이달에 게시할 이러한 슬로건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0건이 선정이 됐고 이게 지금 대표 슬로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행물이나 포스터에 이걸 활용하고 있죠. 펼쳐보자. 책도 꿈도. 어때요? 좋죠? 참 제주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문구를 생각을 해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해요. 자꾸 국회도서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국회도서관에서 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졌었어요. 뭐 지금은 슬로건이 딴 걸로 변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에게 열린 도서관, 정보의 자유로운 확산, 뭐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슬로건으로만은 아무래도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라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책과 나비를 이용해서 이 마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마크랑 슬로건이 같이 연합해서 이것이 한동안 우리 이메일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문서 작성할 때 한동안 몇 년간 이게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마크 예를 들 게 없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도서관의 슬로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홍보 방법, 언론 홍보죠. 아까 제가 보도자료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의 가장 큰 목적이 소통이라고 할 때 홍보 수단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다. 그만큼 이 언론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입소문, 이게 이제 국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언론 홍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보도자료죠. 이 보도자료도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보도자료를 뿌리는지, 그리고 뿌리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보도자료 작성하는 거, 여러분 경험 별로 없으시죠? 보도자료 작성하는 거, 뭐, 보도자료 작성하는 법 관련된 책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육하 원칙 있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적인 정보를 작성한다. 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기 하세요. 기존에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들이 작성했는지 서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도서관 보도자료 별로 작성 많이 안 하시죠? 그래도 부지런히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셔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 있잖아요. 그냥 뿌리세요. 그럼 뭐 하나라도 얻어 걸리는 거 있겠죠. 그럼 보도자료 작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도서관 전문 용어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핵심이죠.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다.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주관적인 거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고, 그다음에 결론, 본론, 기대효과 순인데, 결론을 저 밑에다 넣어. 밑에다 넣으면은 안 읽어요. 대체 뭘 얘기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딱 알려준 다음에 그 밑에 짝짝짝짝 내용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예를 볼게요. 유성구 작은 도서관 홍보 A부터 Z. 대전 유성구 어쩌고저쩌고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딱 하고 싶은 얘기 먼저 밝혔잖아요. 그야말로. 그리고 밑에 쫙쫙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홍보 관련된 강연회를 했네요. 그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실감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시흥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회사서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뭐 공모 사업에 당첨이 돼야 되나 그런 건가요? 이것도 4년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라고 위에 밝히고 밑에 또 내용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배포 시기 중요하죠. 뭐 시점에 맞게 당연하죠. 우리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일이야. 근데 내일 뿌린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며칠 전부터 뿌려야죠. 사전 사후 조간 석간의 데드라인 미리 파악합니다. 데드라인 미리 파악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뿌려야죠. 그리고 배포 방법, 팩스나 이메일, 그리고 이제 언론사 연락처 주소록을 미리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뭐 우리 핸드폰에도 저장해놓고, 우리 컴퓨터에도 저장해놓고, 그리고서는 한 번에 쫙 뿌려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이 있으면 개인 메일이나 그의 SNS 활용하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보도 자료들이 언론사로 막 쏟아져요. 쏟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보도 자료가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기자들이 좋아하는 보도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 기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들 입장에서 혹하게 하는 보도 자료는 어떤 유형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뭐가 있을까요? 헤드라인. 헤드라인을 먼저 아주 잘 뽑아야 돼요. 평생 배우는 즐거움, 어르신비 자본도서관 공유 서비스 제공. 그냥 뭐뭐 개최, 뭐 열린 그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고 또 이건 문화복지의 최전선, 작은 도서관의 위기. 어때요? 읽어보고 싶죠? 이렇게 헤드라인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스토리텔링형 기사 안에 도서관 홍보 내용 넣기. 그냥 천편일률적인 육하 원칙에 따른 보도자료.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자의 눈에 팍 띄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바늘구멍만한 취업의 문을 뚫었다라든가 뭐 독서 치료 덕분에 증세가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식의 기사 안에 우리 도서관 홍보 내용을 슬쩍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정보와 활자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 그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죄송해요. 또 국회도서관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전 직원들이 플래시몹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특징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당일날 이거를 하는데 행사 당일에 각 언론 매체마다 뭐 사진 기자를 보내주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고 우리가 행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사진 이거를 홍보를 배포를 다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김 빠진 맥주가 되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사전에 뿌리기 전에 이것을 연출하는 거예요. 직원들 나와서 한번 다시 해봐라. 응? 연습하는 셈 치고 해봐라. 여기 표정 되게 안 좋은 직원도 있잖아요. 해봐라 해가지고 이거를 찍어서 우리가 보도 자료와 함께 뿌리는 거죠. 그럼 이것도 효과가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하기. 기자한테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자도 사람인지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도자료를 갖다 줄 때 기자가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들 그리고 사진 자료들 이런 것도 같이 갖다 주면은 아주 효과 좋을 수 있죠. 그리고 통계 정보를 활용한다? 도서관에는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겠습니까? 뭐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활용하는 거 뭐 분기별로 어디다 보고하는 그런 거에는 쓰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스템을 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갖고 계신 도서관에서는 통계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통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쓰면 어찌됐든 이 통계라는 거는 신뢰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질의나 이런 거 할 때 활용하는 게 뭐겠어요?
한 번이라도 카메라에 잡히기 위해서 이런 통계 자료들 내지는 커다란 사진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도 자료를 쓸 때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예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작은 도서관보다 없는 도서관이 훨씬 많죠. 근데 어쨌든 이 개별적인 전용 홈페이지를 가지셔서 우리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다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 아주 필요하죠. 필요한데 뭐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가능한 한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해 보는 거 이거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시흥시나 용인시, 화성시, 뭐 성남시 이런 데는 보면은 개별적인 홈페이지는 없지만 화성시는 제외하고 자체적 작은 도서관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은 도서관의 이모저모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안내도 하고. 근데 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화성시 통합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시 통합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고 화성시 통합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화성시 사립 작은 도서 통합 사립 작은 도서 이름 너무 길지 않아요?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각 기관마다 이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건 또 뭐야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각 사립 작은 도서관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이 두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사립 작은 도서관에 이걸 다 뿌려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이 고양시는 통합 자체 홈페이지는 없지만 이 고양시 도서관 센터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립작은 도서관, 또 사립작은 도서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립작은 도서관은 또 바로 가기가 있어. 바로 가기를 또 열어보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밴드예요. 그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밴드 있죠. 또 어떤 도서관은 또 카페가 있고 어떤 도서관은 블로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홈페이지가 없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게는 제가 넣진 않았지만 이 홈페이지는 그 남양주시에 있는 미금 작은 도서관이에요. 미금 작은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이 남양주시 작은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냥 남양주시 도서관 안에 작은 도서관들을 안내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만든 도서관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용산구 책축제 그 행사 관련 홈페이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모두를 활용한 거예요. 그럼 대체 모두가 뭘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요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요걸로 끝내고 다음은 이제 소셜미디어, SNS죠. 소셜미디어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어떻게 너는 이거 만들어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는 분이 계신데 공공도서관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중에서 우리 작은 도서관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건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마음카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카페를 막 찾아봤더니 많은 곳에서 이 맘카페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동의 관심사잖아요. 이 마음들의 공동의 관심사. 아이들 키우는 거. 그래서 이건 시흥 대표 맘카페 시맘수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를 방문해서 우리 도서관 이렇게 알리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원에도 맘카페 있죠. 수원 맘카페. 그다음에 일산 아침의 고우리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맘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 도서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 오프로 해서 도서관으로 이렇게 오시게 해서 우리가 뭐 아동들 책 읽어주거나 이런 거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도서관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온라인에서 우리가 만들어줘서 이용자들이 서로 만나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커뮤니티 공간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우리 도서관을 홍보하게 되는 그런 수단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S의 커뮤니티 활동은 이 도서관에서 뭐 책을 빌려주고 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산에 있는 한 도서관, 그냥 공공도서관에서 한 곳에서 작은 도서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빗소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거 구리시에 있나 그럴 거예요. 이 커뮤니티 이것을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제 협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어느 관종의 도서관이든 혼자 홍보를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학교, 관내 도서관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홍보, 이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의 우호적인 도서관 친구들, 서포터즈 이런 걸 만드는 도서관들이 많죠. 작은 도서관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이거 통영시에 그 SNS 기자단으로 뽑힌 친구인데 자기네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리 작은 도서관 서포터즈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포터즈를 또 모집하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 시흥시에서 시흥중앙도서관에 휴먼북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지금 한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내 공공도서관 및 관내 작은 도서관 간 협력인데 이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똑같이 공공도서관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공공도서관 영역에 포함이 돼서 이 협력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독서 인구를 늘릴 수가 있고 도서관 이용 습관을 주민들에게 갖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작은 도서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또 작은 도서관 입장에서도 우리 관내 공공도서관은 우리의 거점 도서관이다. 저 공공도서관이 잘 돼야 알차게 운영이 돼야지만 우리 작은 도서관을 포용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내 공공도서관 및 관내 작은 도서관 간 협력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 협조 체제로 나아가야 되는 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작은 도서관 간의 협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라든가 이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 사람들 또 남양주 작은 도서관 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 간에는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는데 공공도서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런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 협조 체제로 나아가는 거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상호정보 협력망인데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은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도 부족하잖아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 도서를 제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대차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호정보 협력망이 많은 도서관에서 구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지금 혼자 근무하고 있는 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러한 작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정보 협력망 구축이 돼 있어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들은 제가 다 상호 대체하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2, 3일 있다가 끊기는 게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크 혼자오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끊긴다고 하는데 한번 담당자 분께서 손을 좀 보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호정보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거 지원을 해준다든가 공공도서관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정보 협력망 구축을 위한 논의 및 지원 방안이 확실하게 강구가 돼야 되겠죠. 아직도 끊기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 끊기고 쭉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뭐 이런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제가 있던 곳이 워낙 국가도서관이다 보니까 이 국가도서관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도서관하고 국가도서관들 이건 갭이 너무 크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 도서관과 관련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국가도서관에 있는 이런 사서들, 도서관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월간 국회도서관, 그러니까 국회도서관에 매달 내는 기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으로 다 배포가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국가도서관의 이러한 기간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런 국회 도서관이 기간지를 펴낼 때 어떤 시리즈를 해야 하나 이런 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과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만든다. 이건 전 관종의 도서관들이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자체 담당 직원의 현장 실사 나오신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지금 몇 개월 근무를 안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 지자체 담당 직원은 아마 책상에 앉아서 작은 도서관 전화해서 통계자료 불러주세요. 이런 것만 하겠죠. 아니, 보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직접 현장으로 와서 정말 작은 도서관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기관 정보입니다. 그 시에 있는 기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도서관을 알리는 거죠.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이건 남양주시에 있는 보이지도 않아. 더 남양주라는 그 기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양한 그 섹션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도서관 알리는 거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노출 방법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 아파트 대표,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수치가 높아지는 게 작은 도서관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파트 덕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 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잘 되고 아니면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그들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 도서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개별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 전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떠한 작은 도서관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알려주는 그러한 뭐 전단지라든가 그런 거를 좀 비치해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예, 제가 좀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과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을 이 내적으로 했다면 이제 좀 바깥쪽으로 외연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 관련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다 라는 거. 다른 작은 도서관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은 지금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에서 홍보 인력을 채용을 한 공고를 낸 거를 제가 좀 따왔습니다. 이렇게 어느 기관에서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홍보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그 45인승 버스예요. 저 45인승 버스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든 거죠. 저렇게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것은 저기 KB국민은행의 후원 하에 그 문화체육관광부랑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밀착형 생활공간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호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촘촘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럼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이 지역적인 문화가 있는 작은 도서관 책 읽는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이거는 독서 소외 지역이라든가 축제 등 책이 필요한 현장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건데 이 버스에서 자유롭게 독서도 가능하고요. 영화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그 실현 그 실황 있죠. 공연 실황 그런 것들도 감상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작가와의 만남, 또 뭐 스토리텔링, 뭐 체험 활동 이런 다양한 그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작은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요청을 하면 찾아간답니다. 캠핑장에서 요청하면 찾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사이트 들어가셔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사진은 강서구, 서울에 있는 강서구입니다. 8개 구립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이 같이 참여해서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를 매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11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도서관과 주민을 중심으로 기획부터 진행까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문화축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희망의 등대라는 도서관 창가를 만든 건데 1984년에 남포 문고로 시작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07년에 이제 범위를 좀 확장해서 지금과 같이 희망 남포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얼마 전에 희망의 등대라는 도서관 창가를 만들어서 독서를 권장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창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태까지 강의한 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홍보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고 나 자신이 최고의 홍보 수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좀 두꺼워져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을 펴냈다 그랬잖아요.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펴냈는데 이거에 나온 내용을 보고 이젠 국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실하게 작은 도서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랑 국립중앙도서관 등은 이렇게 작은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김승수 의원은 작년